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충북 충주에서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하는 40세 가장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 안타까운 사연 속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면목 없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내는 소위 말하는 갑부집 딸입니다. 충주 번화가에서 부동산 임대업, 요식업, 의류업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충주에서는 재력이 있는 집안의 장녀입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결혼 전 평범한 가정의 장남인 저를 처가에서는 크게 반대를 하였고, 집사람은 집을 나와서라도 저와 결혼하겠다 하며 처가 부모님의 뜻을 완강히 거부하고 21살부터 7년간의 연애 끝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 3억여 원을 집에서 가져와 충주에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였고, 아이를 낳기 위해 시험관을 통해 힘들게 첫째를 출산했고 현재는 3살, 6살, 11살, 삼형제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부모의 삶이 그렇듯 저와 집사람은 결혼 후 13년 동안 힘들지만 함께 웃고 부족하지만 함께 채우고 아이가 자랄수록 우리의 내일이 커질 거라고 희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처갓집의 권유로 피자집, 횟집, 치킨집 등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고,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7년 전 전공을 살려 자동차 용품점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에 안정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월 생활비 250, 공과금 100여만 원 등 월 평균 350여만 원을 생활비로 집사람에게 보냈고, 경기가 어려운 작년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가면서도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자영업자 특성상 매월 같은 돈을 벌어다 주었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비슷하게 가져다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집사람도 장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달 400만 원 이상을 장모에게 받아 저의 수입과 합쳤을 때 생활에는 큰 어려움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돈 관리는 모두 집사람이 하였고, 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만 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처갓집의 생각을 바꾸고자 전 한 번도 친구들과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정에 충실하려 애쓰고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며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은 원망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은 경제적인 욕망으로 변해가며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잦은 욕설과 잦은 무시, 사치, 다른 사람들과 비교, 친정 부모님의 재력을 이용한 저희 본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멸시까지 이어져 저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민하게 되었고 이혼하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괴롭히니까요. 그래도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변의 지인들 말에 저는 부부 클리닉 상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노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상담 받아보자는 저의 말은 와이프에게 철저히 무시당하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집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없어야 애들 앞에서 큰 소리라도 안 나겠지 하면서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장인 장모에게 아내가 폭언이 심해 이혼하고 싶다 하였고, 장인 장모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가 그러면 되느냐, 참고 살고 네가 무능해서 그렇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하던 와중에 부부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다이어트 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면 일시적인 부작용인 성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상담사님의 말에 와이프가 걱정이 되어 약을 찾기 위해 집안을 확인 중에 피임에 필요한 테스트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산부인과 진료 중이라 산부인과 진료에 필요한 테스트기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관 수술을 한 상태였었고 왜 테스트기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평소에 입지 않던 의상, 10년간 잠그지 않던 핸드폰 잠금,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였고 혼자만의 주말 외출, 아이들만 저에게 맡겨놓고 말이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아내를 며칠 지켜보니 아내의 외도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더군요. 공원을 이용한 상간남과 만남, 차를 바꿔가며 지역을 이동하고 블랙박스에 촬영되지 않게 보조석으로 하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고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은 제가 집에 없던 날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상간남을 만나러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로 밤에 나가 충주에서 원주로 만나러 나가고 상간남이 원주에서 족발집을 운영합니다. 하물며 충주에 있는 상간남 아파트를 이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외도의 흔적들,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 등등 증거가 차고 넘쳐납니다. 와이프가 했던 행동 중에 몇 달 전부터 건강을 위해 한다던 운동은 상간남에게 잘 보이려는 몸매 관리였고 매일 운동한다고 아이들을 9시면 칼같이 재우고 나가서는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 들어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이 안 자고 칭얼대는 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재우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안 잔다고 욕을 하며 다그치고는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던 일도 멈추고 7시면 집에 들어와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설거지와 빨래를 해왔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말이죠. 조금이라도 늦는 날에는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벌어오길래 늦느냐면서 더욱 비참한 것은 상간남과 바람피고 돌아온 아이들 엄마의 속옷까지 빨아왔던 겁니다. 이런 글까지 적어야 하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은 아내와 제가 연애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20년간 연락하고 지내왔더군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첫 여자였고 연애 상대였고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사랑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던 저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새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 저를 모함하고 아이들에게도 저에 대한 존재를 무능한 아빠이고 엄마를 고생시킨다고 매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 큰아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둘째 생일 선물로 할머니가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와이프가 말하길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고 안 줘서 할머니가 사주시는 거야 라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수록 피가 거꾸로 끓어오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살기 싫은 심정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참아 마음을 추스려야지 그래도 가정을 버릴 수는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어렵게 장인 장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아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달라 새 아이의 엄마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인 장모는 아내의 외도를 인정하기는커녕 본인 딸이 하는 말만 믿고 이 모든 일은 저와 헤어지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상간남을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말 같지도 않는 이유를 대며 무능한 네 탓이라며 당당히 소송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겐 아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세뇌시켜 흔적을 지우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의 험담과 욕설을 해가며 저를 무능한 쓰레기로 만들어놨더군요. 현재 저의 명의로 된 것은 레이 차량 한 대와 사업자 등록증 뿐입니다. 집, 가게, 땅 어느 하나라도 저의 명의로 된 것이 없습니다. 버는 대로 집으로 보냈기에 통장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와이프는 자기를 돈 보고 결혼했다면서 저에게 윽박지르며 말합니다.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제 앞으로 뭐라도 있었겠지요. 명의 하나쯤은 있겠지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한 가장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14년을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요구, 아내와 그 부모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을까? 간통죄가 있었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무능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저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책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결말대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장모가 그러더군요. 이혼할 거면 깨끗이 하게. 이런 게 저들이 바라는 깨끗한 이혼이고 끝맺음일까요? 저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금전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처참하게 버려진 저의 삶과 인생, 무엇보다 저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먼저이겠지요. 1인 시위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저의 힘이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 창피함, 망신 이런 거는 이미 진작에 나락으로 버려둔 지 오래입니다.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이혼 합의서라고 장모가 가지고 왔던 내용입니다. 갑은 저, 을은 아내입니다. 을은 갑에게 위자료로 2억 원을 갑 부모에게 지급한다.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아버지에게요. 그 다음은 양육권은 을에게, 친권은 갑에게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갑은 어떤 이유로도 을에게 재산 분할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금전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요. 마지막으로 위 모든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갑은 을에게서 받은 위자료 2억 원의 2배로 배상한다. 이렇게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아내가 바람폈지만 저에게 양육비 매달 200만 원도 요구하고요. 2억은 저의 아버지에게 출자한 돈이라 아버지 드려야 하고요. 저의 불쌍한 아버지 복숭아 농사 지으시면서 10년 넘게 월세 15만 원 집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시위하던 와중에도 장모는 저에게 찾아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으며 새 아들들을 옆에 세우고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까지 불러 세우겠다며 협박을 하고 갔으며 동영상과 사진을 장모의 상인의 단톡방에 게시를 했으며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까지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며 통화까지 하는 당당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저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이 힘을 주세요. 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더욱이 돈 많은 저들이 무서워집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결혼 3년 차이고 애는 없습니다. 남편 250, 아내 200 정도 벌고 있고 와이프가 돈 관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어머니로 결혼 전부터 일을 안 하셨고 이곳저곳 아프셔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고 일하십니다. 남편이 가족애가 엄청납니다. 결혼 전에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애착이 심했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죠. 첫 번째, 결혼하고 4개월 뒤인가 저한테 우리 애 낳지 말고 땡땡이를 우리 자식으로 생각하고 살자. 땡땡이는 남편 여동생 아들입니다. 제가 뭔 개소리냐고 했고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애는 안 낳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후자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잘못 얘기하고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결혼하고 수술 2번 정도 하시면서 입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좀 잘해줘라, 잘 챙겨줘라 했습니다. 살갑게는 못했지만 기본은 했습니다. 살갑게 못한 건 인정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25씩 용돈 드렸습니다. 친정엄마는 20만 원 드렸지만 결혼 전 양가 무조건 똑같이 하자고 합의했지만 어머니가 일을 안 하셔서 더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엄마에 대한 애착이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 작년 12월 술 먹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엄마 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만 사는 걸 고집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직장이 월급도 꼬박 나오고 복지도 남편 회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잘릴 걱정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회사가 좋다. 그리고 같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내려가서 자리 잡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주말부부 하자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둘 다 주말부부 싫어하지만 남편의 뜻이 그렇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말부부는 싫다면서 내가 엄마 용돈도 더 드릴 수도 있는데 라면서 제가 본인 앞길 막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럴 거면 끝내자고 얘기했습니다. 내려가는 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화났었습니다. 남편은 열받아서 결혼 액자를 집어 던졌고요. 네 번째,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나열하기는 힘드네요. 아무튼 남편은 계속 엄마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눈치를 줬고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먼저 뭐하자 말 못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저러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고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생신, 어버이날, 조카 생일, 어머니 병문안 등은 챙겼습니다. 이 중간에 어버이날에 양가 어머니 10만원씩 드렸습니다. 남편이 어린이날에 조카 선물해주고 싶다 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 12인가 1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 6만원도 아니고 이제 2살이고 말도 못하는데 12만원은 좀 과하다. 그럴 돈이 있었으면 난 어머니들 돈 더 드리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조카한테 돈 쓰는 게 제일 부질없다는데 적당한 선에서 하라고 막말해버렸습니다. 이건 저도 잘못했죠. 우리를 생각 안 해줘서 화났습니다. 제가 아껴서 대출 갚고 지 결혼 전 신용대출도 알뜰하게 써서 갚고 있는데 조카 선물로 12짜리 준다니까 진짜 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가정 생각 안 한다는 생각에 막말했습니다. 남편은 지 가슴에 비수 꽂았다고 했고요. 5번째, 문제는 얼마 전 6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없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검사날 아침에 병원비 부담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걱정 말라고 대신 나한테 잘해주면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고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왔는데 얘기 좀 하자고 하네요. 전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합니다. 전 진짜 어이없어서 눈물이 났고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너랑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모실 자신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했던 이야기이고 정작 어머니 본인은 같이 살 생각이 없으십니다. 전적으로 남편 의견입니다. 6번째, 6월 말인가 그동안 어머니가 집담보대출 받아서 생활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용돈을 10만원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20이든 30이든 드리자 라고 했었어야 했고 남편도 이걸 바랬습니다. 근데 돈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출 내고 어머니 병원비 할부 포함해서 카드값까지 솔직히 빠듯해서 먼저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신경 쓰이고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술 먹고 엄마 생활비 30, 40 정도로 내년 4, 5월까지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낼 거 다 내고 나면 10 남아서 제가 20은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정 지은 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남편이 친정엄마 드리는 거 그럼 당분간 드리지 말고 시어머니께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나도 돈 벌고 있는데 엄마 10만원도 못 주나 라는 생각에 짜증나서 싸웠습니다. 남편이 친정엄마 운운한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다음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친정엄마 당분간 안 드리고 어머니 30 드리겠다. 대신 명절 생일에 10씩 추가로 드렸던 거 매달 고정 30 드리니까 시어머니 안 드리고 친정엄마한테 몰아서 20 주면 안 되냐. 그래봤자 3번이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화냈습니다. 10만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또 그걸 빼냐고. 내가 30 주자고 한 건 생활비이고 10은 말 그대로 특별한 날에 주는 용돈이다. 너는 기념일 같은 거 챙기는 거 바라면서 엄마 그거 안 주냐고. 알바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평상시에 돈이 모자르면 알바해서 가져다 주고 성실합니다. 전 그럴 거면 알바해서 꾸준히 친정엄마 10만원 드리면 되는데 자기 엄마밖에 생각 안 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럼 내년에 어머니 일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이랑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땐 다시 양가 똑같이 드리고
자기가 알바해서 어머니 모자른 거 드리겠다고 하네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지금은 어머니를 다 몰아줘야 하고 상황이 똑같은 내년은 엄마를 더 주겠다가 아니라 똑같이 아무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대출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면 자기는 엄마한테 지원 끊고 어머니 드렸다고 합니다.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정 드리는 거 중단하고 시댁 주는 게 맞다고 다들 그랬다고 합니다. 전 나쁜 년이 되었습니다. 8번째, 남편 화가 안 풀린 상태입니다. 제가 자기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 안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자꾸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서 각자 돈 관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이혼 얘기를 꺼내네요.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내가 아 말하면 너는 어 말한다고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로 헤어지겠다고 양가에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안 챙겨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 생각 안 바뀌고 난 엄마 모시면서 생활비 주면서 그렇게 살 거니까 너 어릴 때 그냥 놔줄 테니까 헤어지자고 하네요. 전 언젠가 후회할 것 같아서 울고불고 빌었지만 남편은 매정하게 싫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이가 없는 건 저한테 잘해주고 아껴줬으면 저도 어머니한테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은 결혼 전엔 정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줬지만 결혼하고는 아니었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으면 내가 너한테 잘할 거란 생각은 못하냐고. 반대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안 쓴 얘기도 더 많지만 아무튼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년이고 잘못했나요? 살갑게는 못해도 기본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도 못한 나쁜 년인가요? 남편이 월급 받으면 빠짐없이 다 갖다주고 모자르면 알바하고 그것도 다 갖다줍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대출 빨리 갚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혼할 정도로 제가 나쁜 건지 남편은 정 떨어졌다는데 이게 정 떨어질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전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책하고 있어요. 추가, 남편은 말로라도 친정 챙기자 뭐하자 했는데 전 그게 없었다고 서운해합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전화하길 바라면서 자기도 저희 엄마한테 잘 안 합니다. 엄마 집 근처에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뭐 먹자고 하면 제가 커트한 적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랑 남편이 각자 혼자 집에 있을 때 밥 먹어요, 뭐 해요 한 적은 없습니다. 부담이니까 저도 안 시킵니다. 2번째 추가, 반나절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댓글 보고 힘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못하고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역시 남편이 비정상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엄마한테 잘해달라고 했는데 넌 결혼 포함해서 5년 동안 듣고도 안 한다면서 바뀌지 않을 거라면서 이혼 요구한 거거든요. 이혼하려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물어볼 거 있으면 다시 글 올릴게요. 3번째 사연입니다. 오래전부터 고민인데 제 또래보다는 저보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한테 여쭤보고자 여기에 올립니다. 저는 23살이고 사실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전 연애를 하면서 그쪽 어머니한테 받았던 스트레스가 나름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현재 연애를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19살부터 21살까지 2년간 첫 연애를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동갑이었고 서로 많이 좋아해서 나름 뜨겁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조금 무례하신 편이었어요.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을 때가 만난 지 서너 달쯤 됐을 때인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라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일면식도 없었던 터라 조금 당황했지만
어른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기에 예의를 갖추고 살갑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현재 담배를 피는지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던 것이었고, 저는 끊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저런 아들에 대한 고민거리를 말씀하고 끊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있는지, 그게 아니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전화, 카톡, 문자를 가리지 않았고 연락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장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카톡이나 문자에는 항상 이응이라고 답하셨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 친구가 받지 않으면 저한테 오는 게 순서였죠. 그때 당시에 용돈을 주면 얘가 뭐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남자친구에게 본인의 카드를 주셨는데, 남자친구가 밥을 사는 날이면 왜 2명 분량의 가격이 나왔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 건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괜히 밥 먹은 내가 눈치가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또 전화가 오셔서 얘기를 들어드리다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랑 남자친구랑 둘이 했던 얘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해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 본인이 잘 때 엄마가 자기 손가락으로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그때 당시에 많이 싸웠습니다. 가끔씩 새벽에도 혹시 남자친구랑 같이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 아들이 없어 연락을 하신 거죠. 저도 자는 줄 알았었기에 영문도 모르고 일어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 폰은 꺼져 있고 한참 뒤에 폰이 켜져서 연락이 오면 집이 너무 지옥 같고 지긋지긋해서 새벽에 산책하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걔 PC방 간 거다. 너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너가 몰라서 그런다.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만나는 내내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처음 직접 뵀을 때 얘기인데요. 남자친구랑 여기서 만났는데 잠깐만 따라와 보라며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보이더니 둘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제가 궁금하다고 해서 잠깐 보여드린 거죠. 이 일로 기분이 나빠서 이때도 싸웠습니다. 이후에는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자꾸 셋이 밥을 먹자며 저한테 남자친구랑 알아서 날짜랑 식당을 골라서 말하라고 하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저에 대해 질문이나 관심이라도 보이실 줄 알았는데, 만나자마자 아들 키웠던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밥을 다 먹을 때부터 남자친구의 어렸을 때 얘기,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처음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빈말로라도 반갑다 이런 말도 없으셨죠. 더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기에 처음에는 잘 보이고 싶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일로 남자친구와 많이 싸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주던 친구지만 부모님만 얽히면 답답하게 행동했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점 쌓여서 헤어지게 됐고 다른 다툼으로 헤어지게 됐지만 제 안에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연락이 잦은 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불안해집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같이 있으면 꼭 두세 번 정도는 연락이 옵니다. 그냥 안부차 오는 경우도 많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하시는데 남자친구가 돈 관리를 해서 일 관련해서 연락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모르는 상태이고 분명히 전 남자친구 엄마처럼 저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불안해집니다. 남자친구 가정이 화목한 편이라 말복에도 남자친구가 본가에 가서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고, 얼마 전에는 어머님이 정년퇴직을 하셔서 파티해드린다고 갔다 왔는데 그게 좀 유별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부모님만 관련된 일이면 너무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사실 가정환경 차이도 조금 납니다. 저희 집이 많이 여유롭고 부모님께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를 많이 중요시했고 가족이라도 서로 조심하고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평범한 분들이고 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일에 관심도 정말 많고 서로에 대한 격 없이 지내는 편입니다. 이건 그냥 다른 건데 이런 점도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도 환경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때 그 친구랑 싸울 때마다 자기 부모님이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해서 환경 차이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레 겁먹은 것 같습니다. 과대망상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좋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저 서로에게 관심이 많고 독립한 아들한테도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게 자꾸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연애라 제가 겪어본 건 전 연애가 달아서 자꾸 전 남친 엄마와 이분들을 동일시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망상이 생긴 건지 이런 걸로 혼자 스트레스 받는 제가 정신병자 같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저희 집이 진짜 정상적인 집인지 제가 이상한 건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은 이혼하셨고 한 10년 정도 혼자 알바 비슷한 거 하시면서 돈을 버셔서 저랑 제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 엄청 궁핍하게 살았었고 용돈 받아본 기억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저는 저희 엄마 힘들게 돈 버시는 거 아니까 내색 안 했었고 20살이 되자마자 알바자리를 구해서 저한테 드는 돈은 거의 제가 부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좀 서운한 점이 진짜 용돈 몇천 원이라도 쓰라고 줄 법도 한데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생일이나 명절날에도 저한테 1,000원 한 장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다들 부모님한테 용돈 몇 푼이라도 받는다던데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가 많이 힘든 상황인 걸 알기에 그냥 다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돈을 진짜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본인 용돈에 명절날에도 엄마가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드려야 하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180에서 190 정도 버시고 집이랑 차도 본인 명의여서 돈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덜 된다는 걸 한 21살쯤에야 들은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도 이젠 좀 살만하다 하셨었지만 저한테 돈은 절대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바 시작한 지 3년쯤 되어 가니까 집에서 물 쓰고 전기 쓰는 것도 눈치 주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돈 좀 보태라. 맨날 엄마가 밥하고 빨래 해주는데 돈도 못 주냐. 에어컨 자유롭게 틀고 싶으면 네가 10만 원 보태라.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제가 사오라고 한 적도 없는 반찬거리, 제가 반찬 사라고 보탠 돈보다 초과해서 사온 건 본인인데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더 든 돈 달라고 하셨었어요. 무슨 말만 할 때마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꺼내서 기어이 돈을 가져가시더군요. 엄마가 돈을 안 쓰고 많이 알뜰하시다는 걸 알지만 저런 식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나 너는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좀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요구한다는 말투보다도 가져와, 줘. 이런 식의 명령조로 말하시니까 더더욱 제 기분만 나쁘더라고요. 돈을 저한테 상습적으로 주라고 요구하는 것도 서운하지만 같은 집에 사니까 통금을 정해놓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제한 두고 행동 거지까지 다 본인 의견대로 하라고 강요를 하시니까 뭔가 엄마 고생하시니까 더 뭔가를 해드려야지 보다는 저를 본인 용돈벌이 감정 쓰레기통의 소유물로만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식으로라도 돈 얘기 꺼내면 정색하면서 이미 경제활동 하는 애한테 내가 무슨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화내니까 더 반감 만들고 괜히 엄마한테는 제 돈 쓰기 싫고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남동생한테는 거의 퍼주다시피 하는데 유독 저희 엄마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엄마가 그냥 저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도 간섭도 안 하고 돈 달라고 반강제적으로 요구 안 하고 눈치만 안 줬어도 제가 알아서 좋은 마음으로 퍼줬을 것 같은데 간섭은 간섭대로 다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키워냈으니 내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돼. 안 들으면 다 불효자야. 이런 태도가 좀 의문이 들어요. 23살인데 대외 활동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화장하는 것이나 옷차림마저도 간섭하시니까 진짜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 들어요. 직업도 그냥 지역 내에서 아무거나 일단 일자리 구한 다음에 본인한테 돈 보태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시고 제가 저한테 돈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항상 제가 책이나 개인 물품을 사면 엄마 건 안 사주고 네 것만 산다.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용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시고 저에 대한 모든 것에 간섭까지 다 하시니까 진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평생 본인보다 잘 되면 안 되고 본인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면서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돈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꼭 본인 허락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제 돈으로 치아 교정을 하고 싶어서 돈을 모았는데도 병원에 못 가게 막으세요. 학원도 돈 아깝다고 독학하라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너무 저를 이용해서 할머니한테 대리오도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본인이 돈 안 드리고 제가 가서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비위도 맞추라는 말 자주 하세요. 할머니는 돈이 조금 있어서 엄마 집도 해주고 차도 사는 거 비용 보태주셨는데 본인이 효도 안 하고 저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은 안 하면서 저보고 맨날 할머니한테 잘하라고 말하는데 전 받은 것도 없는데 왜 그래야 되나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사실 감정 상한 적 진짜 많은데 전 아직 독립할 만한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제가 다 참고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도 엄마인데 별 수 있나 싶어서 그냥 다 참고 어이없는 요구를 해도 다 제가 숙이고 들어가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통제나 간섭은 심해지고 저한테 돈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만 상처받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말로 회유나 타협을 해보려고도 여러 번 시도는 해봤는데 제 말은 다 틀리고 본인 말만 맞다고 어거지로 우기니까 말도 안 통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체념한 상태이긴 하지만 가끔 정말 속이 답답하고 밤에 혼자 우는 경우도 많아요. 항상 저를 위한 거라면서 까보면 다 본인 만족으로 그러는 경우가 더 많고 싸울 때 저를 손찌검한 적도 있으신데 그때 제가 맞은 걸 걱정하신다기보다는 때린 본인 손이 너무 아프다,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을 먼저 하십니다. 취업하기도 전부터 대놓고 이제까지 키워준 값이 있으니까 너 취업하면 같이 안 살아도 최소 30만 원은 생활비 보태라 그러고 심지어는 너 취업하면 일 그만두고 너한테 의존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본인이 알바나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뭔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 실질적으로 해준 건 진짜 기본적인 거면서 바라는 거 보면 진짜 제가 금수저 대접 받으면서 산 것 마냥 본인 그렇게 대접해주라고 당당히 요구해요. 아빠랑 이혼하고 저를 키운 이유가 본인 노후 대비로 키웠던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맞는 걸까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러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데 제가 철이 없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